지수는 느리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슈는 곳곳에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로 종목을 알아봅니다. 종목 인사이드. 오늘 메리츠증권 이기택 이사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그래도 네. 슬금슬금 올라가서 역사적 고점 뭐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영광입니다. 이런 날 만나 뵙게 돼서.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희 뭐 또 이 이사님은 항상 네. 뭐 어떤 이슈와 트렌드를 생활 네. 속에서 아 이거야 하는 그걸 한번 뒤통수를 딱 쳐주는 그런 이슈를 아, 갖고 나와주셔서 오늘은 어떤 이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통시지가 잠깐 나와야 되는데 예, 안 그냥 나오는 관계로 제 말로 얼굴이 나와 들어볼까요? 버렸네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이슈는 공연을 기다리며라는 이슈를 좀 갖고 왔는데요. 공연을 기다리며. 제가 마스크를 벗으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갖고 왔었는데 사실 화장품주도 최근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여타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백신 효과가 나타나면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계속하게 하는데 오늘은 공연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자세 이런 것들 좀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뭐뭐 했었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일단 네,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다니면서 음식을 좀 먹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소주 이야기, 술 이야기도 그랬죠. 술 이야기도 했었고 하셨고. 술은 약간 부진하지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근데 제가 그때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네, 부진하지만 그때가 기회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바닥은 다지는 구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행을 다닌다든가 그러한 주가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팬덤이 많이 생겼고 네. 그런 팬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원을 사고 온라인 콘서트를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실질적으로 콘서트가 열리면 이제 폭발적인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상 언택트 관련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컨택트 관련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언택 쪽에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왜냐하면 OTT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콘서트라든가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라든가 기획사들이 상당히 호실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연까지 겹쳐지면 하반기 내년에는 좀 기대하는 실적들이 올해 부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더 애드가 되는 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이라고 해서 네. BTS가 했는데 27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방에서 방탄소년단을 보는 콘서트라 네. 그래서 방방콘인데 벌써 270만 명을 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저 접속자 수가 그대로 또 수익이잖아요. 네, 요즘.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팬덤이 생겨서 굿즈를 사고 아니면 음원을 사고 여기다 좋아요 별풍선 같은 것을 이제 유튜브는 별풍선이 아니라 다른 거지만 보내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당연히 광고 수익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을 날린 세계가 놀란 K 드라마. 네. 이게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드라마의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내용이고 드라마 제작사들은 사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초록뱀 저 밑에 땅까지 그러니까요. 주가 퍼포먼스가 네.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원과 미디어 엔터 쪽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연을 기다리며라는 것은 이 장표 하나로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백신을 맞는 인구수를 나타낸 건데 제일 위에 파란색 선이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선진국들이 7월 달 정도면 집단 면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벌써 영국 같은 경우는 콘서트를 한다라는 뉴스도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삐끗삐끗하는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도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그 기획사들한테는
드라마 제작사들과 기획사들한테는 사실 기획사한테는 공연에 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드라마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국내 드라마 제작을 하는 제작사까지는 상당히 올해 내년도까지 훈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가 작년 8월인데요. 이건 다시 또 음원으로 얘기가 넘어가서 네. 음반 수출 금액 추이인데 이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재작년 19년도치를 이미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4개월만 애드되면 뭐 19년도보다 2020년은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올해 1분기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전분기 대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뭐 그 원래는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 컨택트 비즈니스였는데 네. 언택트 시대가 어떤 불가피하게 오면서 이쪽이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참 새로운 돌파구를 네. 정말 이렇게 잘 뚫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OTT 쪽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컨텐츠가 올라가고 또 뭐 아까 방 예, 방콘이었죠.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방방콘, 예. 온라인 콘서트로 또 예. 이제 수익을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인더스트리가 네.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존이라는 걸 위해서 또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면 그게 또 이제 밸류가 에디드 되는 네. 밸류가 이제 더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오늘 주제를 네. K 뭐 어떻든 네. 콘텐츠의 위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쪽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레벨업돼서 새로운 관점에서 좀 가격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K 드라마를 얘기했었고 콘서트를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작년에 드라마를 잘 찍을 수 있는 국가가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랬겠네요. 방역을 너무 잘했고, 그리고 다른 쪽에선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중단됐었는데 그나마 드라마 제작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원래 컨텐츠가 좋았던 나라의 최고 수혜는 우리나라가 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그 관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촬영 자체를 못하는. 네, 촬영 자체를 아, 못했었죠.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슈 속에서 우리 이 이사님의 토픽 뭘까요? 예, 다른 주식은 다 올랐는데 그래도 약간 뭐 시총이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래도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하나 들고 나왔는데 큐브엔터 들고 나왔습니다. 큐브 엔터. 사실 네. 이 종목이 뭐 지금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시총 규모가 굉장히 뭐 1,000억대 네. 초반 이렇게 네. 좀 작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또 의외로 또 거래량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원고를 보내고 난데 액면 네. 병합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주가가 그래서 오늘 약간 출렁인 것 같은데 액면 100원을 500원을 올리는 한 주를 5주로 하는 액면 병합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은 뭐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액면 병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놀라신 분들은 진정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보도 자료를 좀 큐브엔터의 내재 가치를 좀 보자. 네. 6년 동안 상장된 지 6년 동안 옆으로 이 가격인데 계속 왜 이 가격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6년은 달라질 거다. 지금 6년과 앞으로 6년은 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만화가족과 MOU를 체결해서 드라마 12편을 제작한다고 네. 뉴스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본격 변신하겠다. 그런데 아이돌은 계속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팬덤이 있는 아이돌을 계속 그 작년에 1위를 계속 했었고, 그리고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다 1위를 했던 그런 가치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키울 제작사, 가수가 속해 있는 가수가 누가 예, 있죠?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이라고 덤디덤디 이 곡이 여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예, 4월에 미니 3집 앨범을 발매했는데 15만 장이 팔렸어요. 음반업계 관계자 같으세요. 네. 예, 워낙 이쁜 친구들이라 예, 뭐 팬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예, 그리고 남자에서는 이렇게 펜타곤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큐브엔터에서 열어놓은 거죠. 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로 변하고 거기다가 이러한 친구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작년에 제대로 입증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뭐 우리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R&D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기획사가 이제는 제작사로 변신해서 두 가지의 성장성을 다 갖고 올해는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 요즘에 드라마 제작사들은 다 네다섯 배씩 올랐어요. 그런데 큐브엔터는 이제 시작이어서 가능성만 조금만 보여줘도 그 밸류의 가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돌과 펜타곤이 다시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분위기로 연출될 수 있는 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라는 것은 뭐 이러한 공부 차원에서 이러한 내재 가치가 있구나를 보시고 향후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서 네. 여기서 뭔가 진일보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따라붙어도 늦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 큐브엔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이사님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사실 이제 쭉 이제 가져와 주신 이제 네. 뭐 이슈나 종목들이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났을 때 어떤 이제 네.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네. 어떤 뭐 모멘텀이 나타날 때 딱 이렇게 네. 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네. 관점에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근데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 뭐 진짜 시총도 작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이제 비슷한 뭐 음반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네. 또 뭐 드라마 이런 거 비슷한 업종 예. 뭐 이거에서 보면 사이즈가 많이 작은 건가요? 많이 작은 거죠. 왜냐하면 JYP가 1.2조고요. 그렇죠. SM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YG가 한 9천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 이 주가에서 그 성장성은 알겠는데 퍼포먼스가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이걸 바스켓으로 다 담겠다라고 하면 얘를 살 때 이를 뭘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우량한 구성을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미디어 엔터 쪽을 산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일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을 엣지 있는 종목으로 하나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 큐브 엔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이제 뭐 업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딱 뭐 엔터테인먼트 네. 주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기업 몇 개 딱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대장주들 네. 요쪽은 지금 뭐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빅히트 때가 히트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때 이제 네.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갔다가 이제 숫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근데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그때 퍼포먼스가 컸다가 이제는 조금 그 눈높이를 좀 낮춰가는 과정인데 다시 또 퍼포먼스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땐 실질적으로 누가 실적이 잘 나왔냐에 배팅을 하기 시작할 건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밸류가 좀 더 싼 쪽 그리고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는 쪽에 손이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뭐 대장주에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뭐 그 지금 빅히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모 때와 지금과 회사가 몇 개월 사이에 네.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나오려면 사실 한두 분기는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들어가서 보초를 쓸 것이냐. 저희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좀 늦게 사더라도 숫자를 확인하고 들어갈 것이냐. 지금 그런 팽팽한 고무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 손을 딱 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안 풀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뭐 개인적인 네. 부분은 뭐 후자인가요? 이렇게 뭐 확인하고 들어가자. 저는 이런 식일 때는 뭐 저희끼리의 얘기로는 발은 일단 담가두자. 발을 담가두고. 발은 일단 담가둬야 내가 관심 있게 본다. 네. 그래서 발목 정도만 담가두자. 뭐 네.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말씀을 워낙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네. 뭐 제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애드립 네.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 좀 궁금해요. 이렇게 모처럼 이제 시총 굉장히 작은 네. 종목을 갖고 오셨으니까 네.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네. 뭐 투자할 때 우리 네.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뭐 크고 작고에 따라서 네. 뭐 주가의 뭐 어떤 그 움직임의 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 투자할 때 뭐 고려 사항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들어가야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거는 확실히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신용을 안 쓰더라도 이건 레버리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히트나 YG 뭐 이런 쪽이 8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미디어 엔터 쪽을 살 거야라고 했을 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8을 사면 초록뱀이라든가 뭐 네. 사마라든가 이런 걸 한 2 정도 들어가서 이 제작사에 대한 레버리지를 이걸로 커버할 수 있는 바스켓 전략이 참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두 종목을 갖고 나와라 그러면 앞에 단에서는 JYP, 뒤에 단에서는 큐브 이렇게 해서 8대2 정도, 7대3 정도. 그래서 안 아플 정도로만 네.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오실 때는 분명히 내가 봤던 그것과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가격과 상관없이 나오셔야 돼요. 이러한 네. 종목들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기가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관점에서 우리 큐브 엔터의 매매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약소합니다만 이게 엠명명화에 되면 또 달라지는데 네. 일단 증권사에서 나왔던 목표 주가 5,000원이 있어요. 저도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액면 분할이 딱 되어가지고 네, 네. 우리 또 이사님이 예. 예,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셨는데 잘 설명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